현대시 3분 컷하는 방법. 반드시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초 원리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대시에는 스토리가 꽁꽁 숨어있다. 숨어있는 스토리를 찾는 게 거의 전부다. 숨어있는 스토리에 집중한다. 두 번째, 현대시는 머리가 굉장히 아픈 고난도의 재심은 그리고 문제가 나올 것이므로 내 머리 능력, 즉 내 머리에 부담을 가장 적게 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래. 첫 번째 단계, 보기를 읽는다. 두 번째 단계, 개별 작품을 묻는 문제를 푼다. 세 번째 단계, 종합 문제를 푼다. 근데 개별 문제 중에서는 먼저 내용을 묻는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표현법에 관련된 문제를 푼다. 종합 문제에서는 먼저 일반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추론적 문제인 보기에 딸린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보기에 딸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역시 내용을 풀고 표현법을 푼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숨어있는 스토리를 내가 알아내기가 힘들어. 일반인의 머리로는 되게 힘들어. 실전에서 수능에서 이걸 해내려면 엄청나게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해설지가 필요해. 해설지가 보기에 나와 있다. 일단 해설지를 읽을 때 핵심적인 것, 스토리에 관련된 것만 최대한 찾아서 읽고 표현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버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표현법을 진짜로 중시하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 나중에 발췌도로 푸시면 돼. 자, 1번이 끝났어. 해설지가 근데 이걸로 불충분해. 그래서 두 번째 해설지를 찾는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개별 작품을 묻는 문제 중에서 내용을 묻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가 작품의 기억부터 미음이 있는데 32번에서 기억부터 미음을 묻고 있지. 얘는 가 작품을 개별적으로 묻는 문제가 되겠어. 그리고 나의 A부터 F가 있는데 역시 33번에 그게 지칭돼 있지. 이것도 나 작품의 개별 문제를 묻는 문제가 되겠어. 근데 차이가 있다면 뭐냐. 일단 32번은 반복 변주, 반복, 명령형, 인격화, 관용 시각화 등등 개념어를 사용하고 있지. 이 개념어는 곧 표현법이 될 거야. 표현법에 관련된 건데 이 문제를 먼저 풀 경우 문제가 돼. 머리에 부담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이 가 작품 자체를 이해하는데도 힘들고 전체적으로 의욕이 굉장히 상실되면서 실제 수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국면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묻는 문제, 즉 개념어가 없는 문제인 33번을 먼저 푸는 거야. 이 33번을 푸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선지가 이 작품의 해설지이기 때문이지. 아주 자세하게 해설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으로 33번 문제와 나 작품을 하나씩 왔다 갔다 하면서 독해를 해주고 문제를 풀어본다. 순간 삭제됐지. 그 다음 뭘 해야 돼? 두 번째 개별 문제인 32번 문제와 가 작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순간 삭제를 시킨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여기가 33번 문제고 32번 문제지. 어떻게 되면 가와 나에 대한 독해가 완전히 끝나. 그럼 이제 전체 종합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종합 문제 중에서도 보기에 딸린 문제는 굉장히 추론형이라서 여러분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아직 문제 하나를 남겨둔 상태에서 부담되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정상적인 폼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 그래서 얘를 먼저 풀어버린다. 근데 얘를 풀어버릴 때 가 나와의 공통점, 가 나를 전부 다 종합 문제 풀 때의 팁은, 예를 들어서 가와 나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재시문이 머리에 굉장히 잘 남는 재시문이 있어. 걔를 기준으로 해서 3개 정도를 거른 다음에 나머지 한 작품을 통해서 아,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 라는 식으로 삭제를 시켜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맞았고 내가 제법 문제들을 계속 거치면서 이 재시문 작품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지. 이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보기 문제를 알맞게 찍어버리면서 삭제시켜버리면 현대시는 3분 컷. 조금 못한 학생들도 6분 이내, 5에서 6분 이내에 끝낼 수가 있다. 이게 기본 원칙이고 조금 이제 특이한 케이스도 있어. 예를 들어서 작년 6월 모의고사인데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 둘 다 종합 문제야. 심지어 34번에서도 가 나를 해서 종합 문제인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종합 문제 안에서도 개별 문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면 돼. 여기 보니까 구절을 그대로 따주고 있지. 이 구절을 어떤 해석을 하는지, 즉 내용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가와 나를 통합해버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즉 이런 스타일이 나왔을 때 우리가 각각 개별 제시문을 먼저 풀어주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면 돼. 개별 제시문의 선지가 해설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별 제시문을 먼저 풀어주는 것이었는데, 이 문제들 중에서는 34번 문제가 각각 작품의 구조를 해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얘를 개별 제시문으로 잘라주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돼. 일단 보기를 먼저 읽고 가에 대한 것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독해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것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독해를 할 수가 있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구절의 내용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가 해설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얘를 통해서 제시문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버리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까지가 끝나는 거야. 34번을 통해서. 그리고 나면은 32번과 33번이 남아있는데, 32번에서 음성상징어, 어조, 반복, 변주 등등의 개념어가 나오고 있지. 그래서 얘를 먼저 풀지 말고 얘를 푼 다음에 얘를 삭제시켜버리면 간단하게 끝날 수가 있다. 또 다른 케이스로 이렇게 수필 같은 작품, 즉 산문이 하나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해. 먼저 산문이 없다고 가정을 해. 다작품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얘도 없어야 되고 얘도 없어야 되고 얘도 없어야 되지. 없는 상태에서 현대시 작품만 먼저 원칙에 따라 풀어주는 거야. 왜 수필을 나중에 풀어야 될까? 수필 또한 내 머리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라서 먼저 수필에 들어가다가 미궁에 빠져버리면 그 전체가 포기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일단 보기를 읽고 그다음 개별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 여기서 이제 반복 등등의 개념어가, 태도 변화, 생동감 등등의 개념어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를 나중에 푸는 걸로 하고 얘를 삭제시킨다. 그 다음에 종합 문제인 23번을 지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겠어? 나머지 수필에 관련된 문제 보기를 먼저 읽고, 그리고 개별 제시문에 관련된 문제를 역시 수필 또한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줘서 얘를 독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2번과 24번 거의 3개를 종합한 문제 중에서 그래도 2개만 종합한 문제를 풀어준다.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현대시를 끝낼 수가 있겠습니다.
멈춰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거야. 혼자였던 내 마음도 이젠 외롭지 않아. 신기한 일이야. 널 보면 볼수록 미라클